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안정된 직장 생활을 떠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배당금으로 먹고 살기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배당금을 통한 생활은 아무리 잘 계산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올바른 준비가 무엇인지 그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배당금으로 먹고 살기? 은퇴 후 찢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일종의 마지막 챕터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이제 여유롭게 쉬면서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으로 먹고 살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충분히 쌓고 이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아 은퇴 후에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려는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배당금으로 먹고 살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준비가 부족할 경우 어떤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1. 배당금 정말로 충분할까? 배당금은 주식에서 나오는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꿈꾸지만 그 배당금이 실제로 은퇴 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투자하여 연 5%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연간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입니다. 매년 배당금이 고정돼 있다면 생활비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2%씩 오르면 10년 뒤 배당금의 실질 가치는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배당금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줄였거나 아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어씨는 5억 원을 투자해 매년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후 배당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배당금은 절대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배당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긴급 자금 확보의 중요성.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배당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비, 집수리비 또는 예상치 못한 생활비의 증가 등 은퇴 후에는 갑자기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배당금 외에 추가적인 자금이 없다면 생활이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은퇴 후 2억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5천만 원 이상 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는 배당금은 연간 1천만 원 정도였으므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 생활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은퇴 후 급작스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의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비상금이나 다른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투자, 저축 혹은 자산 배분을 통한 위험 분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가 없다면 은퇴 후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위한 투자 전략. 배당금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배당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면 특정 자산군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른 자산군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신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배당금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주식에만 집중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자 그는 크게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에 비해 D씨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주식이 불안정할 때는 채권이나 부동산에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분산 투자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배당금만으로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적입니다. 결론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먹고 살 수 있을까? 배당금은 은퇴 후 생활을 보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재정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배당금 외에도 비상금을 확보하고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지만 그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당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배당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대비를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당금 은퇴, 꿈처럼 여유로운 삶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활용한 은퇴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그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1. 배당금으로 은퇴 후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배당금으로 은퇴 후의 수입을 계획하는 것은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투자하여 연 5%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매년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점을 알게 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배당금의 변동성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어 배당금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해에는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들이 배당금을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배당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자산 분산의 중요성. 배당금으로 은퇴 후 생활을 이어가려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당금 외에도 비상금 마련과 자산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는 전략이라 그 수입원이 위기에 처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20년 전부터 배당금을 목표로 투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 5%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어씨는 예상치 못한 주가 하락과 배당금 삭감을 겪었습니다. 결국 배당금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는 부동산 투자나 채권 투자 등
다른 자산으로 분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산 분산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 가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때 다른 자산에서 수익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하려면 배당금이 적어지는 상황을 대비한 다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나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등을 추가적인 수입원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당금 외에도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변동할 때 다른 자산이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3. 배당금 은퇴, 완벽한 준비를 위한 실천 전략. 배당금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핵심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배당금 외에도 다른 자산군에 대한 투자 확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낮아지더라도 부동산, 채권, 현금 등 다른 자산군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금이 늘어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비상금 마련입니다. 은퇴 후 큰 병원비나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배당금 외에 최소한 몇 년분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을 확보해 두면 급작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경제적인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수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배당금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배당금 외에도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당금만으로는 어려운 물가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은퇴 전략. 배당금 은퇴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주식 투자만으로 은퇴를 계획한 어씨는 40대 후반에 은퇴 계획을 세우며 5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은퇴 후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연 5%의 배당금을 받아 연간 2,5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했죠. 하지만 몇 년 후 경제 불황으로 인해 배당금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씨는 결국 다른 자산군으로의 분산 투자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후 부동산과 채권의 일부 자금을 배분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분산 투자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간 B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계획을 세우며 배당금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여러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B씨는 배당금 외에도 임대 수익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배당금 은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 배당금으로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하는 것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변동성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자산 분산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배당금 외에도 비상금 마련, 자산 분산, 물가 상승에 대비한 수입 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 은퇴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되는 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점 아닐까요? 특히 자영업을 운영하며 살아온 분들이라면 폐업 후 그리고 은퇴 후에 느끼게 되는 공허감과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50대 중반에 자영업 폐업을 겪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은퇴 후 사라지는 것들 TOPO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와 그에 따른 극복 방법을 구어체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은퇴란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를 넘어 오랫동안 한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이 사라지는 큰 전환점입니다. 50대 중반이면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는 물론 일상이 주는 안정감마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삶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심리적 준비를 모두 갖추려고 애쓰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는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사라지는 것들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일상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반복되는 업무와 미팅이 주는 안정감은 은퇴 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소속감인데요.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의 대화, 회식,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던 그 소속감은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특정 직업인으로 정의해온 사람들이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겪곤 합니다. 넷째는 경제적 안도감인데 자영업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이 사라지거나 급감하면서 경제적 불안이 찾아오고 마지막으로 5째는 목표와 도전입니다. 매일 새로운 목표를 위해 분투하던 삶의 리듬이 멈추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리적 공허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러한 변화들을 겪고 극복했는지 살펴볼까요? 사례 1. 5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 규칙적인 일상의 붕괴와 재구성. 김영수 씨는 30년 넘게 소규모 식당을 운영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 맞이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던 그의 일상은 폐업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허전하기 그지없었어요. 평소에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만 가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는 김 씨는 처음에는 이 공허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오랜 경험을 살려 소규모 요리 강좌를 시작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전에는 식당 운영에만 매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과 요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새로운 소속감과 목표를 찾아 나갔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잃어버린 규칙적인 일상 대신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례 2. 57세 이영희 씨의 이야기. 동료와의 이별, 그리고 새로운 인연. 이영희 씨는 오랜 기간 카페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아침마다 단골 손님들이 인사해주고 직원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폐업 후에는 그 소중한 인연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죠. 라고 털어놓는 이 씨는 사회적 소속감의 부재가 얼마나 큰 허전함으로 다가오는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는 동호회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또래 친구들과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전에 느꼈던 고립감이 점차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잃어버리기 쉬운 사회적 소속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3. 60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 정체성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도전의 재발견. 박정희 씨는 한때 IT 관련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며 혁신가라는 칭호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경우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자신을 정의해온 사업가라는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왜 살아왔는지에 대한 혼란이 왔어요. 매일 숫자와 데이터에 치여 살던 제가 어느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죠. 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더불어 폐업 후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불안감을 느꼈던 박 씨는 재정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후회로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평소 관심 있었던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강의를 통해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박 씨에게 다시 한번 삶의 목표를 부여했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설계. 이처럼 은퇴 후에는 과거의 안정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공허감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스스로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일상 대신 새로운 루틴 만들기,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자신만의 활동을 계획하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망의 재구성, 기존의 동료나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여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기.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자신의 역량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 사라지는 수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재정 컨설턴트와 상담하며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삶을 통해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소개한 김영수 씨, 이영희 씨, 그리고 박정희 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과 혼란이 따르겠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준비하고 적응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이 언제나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이어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추가로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와 실질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만의 은퇴 플랜 계획과 실행의 중요성. 은퇴 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예요.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은퇴 플랜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취미생활 또는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는 일정을 짜보세요. 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크게 도와줄 거예요.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래의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부족할 부분은 미리 보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비 마련, 투자, 포트폴리오, 재점검 등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두면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답니다. 새로운 인연과 커뮤니티. 다시 찾는 사회적 소속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퇴 후에는 오랜 기간 쌓아온 동료 및 고객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기존의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나 동호회, 취미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전에 자영업으로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쌓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새로운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은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이미 사례로 소개한 이영희 씨처럼 은퇴 후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고립감을 극복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조언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온라인 모임들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 도전과 성장의 기회. 은퇴 후에는 오랜 기간 자신을 특정 직업이나 역할에 한정짓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겪는 정체성 상실이라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60세 박정희 씨의 사례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평소 관심 있었던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등의 활동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자원봉사나 멘토링 같은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거나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큰 보람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 준비와 자기 관리, 마음의 건강을 챙기자. 경제적 준비나 사회적 소속감 회복, 새로운 도전 모두 중요한 요소지만 그 무엇보다도 심리적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겪게 되는 정체성 상실이나 공허감은 때로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규칙적인 명상, 요가 혹은 산책 같은 활동은 정신적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꾸준한 대화와 소통 역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결국 은퇴 후의 삶은 한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사례들, 김영수 씨의 새로운 일상 재구성, 이영희 씨의 커뮤니티 회복, 박정희 씨의 정체성 재발견은 모두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 사회적 대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는 전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위한 도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여러분의 경험과 열정은 새로운 시작에 충분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 오랜 시간 꿈꿔왔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일상을 그립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산책,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 그러나 현실은 꿈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은퇴자 중 상당수는 드디어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다는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은 경제적 부담, 관계의 변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외로움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늘어나고 은퇴 후 적응하지 못해 낙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꿈꾸던 은퇴 후 행복이 현실에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혹시 당신도 은퇴 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지금부터 공감할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부부의 은퇴 후 생활, 칠알이 꿈꾸던 행복과는 달랐다. 은퇴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기다리며 그려왔던 행복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고 나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현실감 있게 살펴보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경제적 안정, 기대와 현실의 충돌.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꿈꿉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연금, 약간의 저축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고정 수입이 끊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요. 사례 1. 제가 아는 60대 부부는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는 꿈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에서 쌓아둔 돈으로는 시골 생활에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농기계 구매, 집 수리, 자녀의 갑작스러운 도움 요청까지 결국 처음 계획했던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죠. 남편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부인은 서로 계획을 세운 게 왜 잘못되었는지 싸우기 일쑤였어요. 이 부부는 결국 소규모 농사를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올라왔어요.
해결 방안. 은퇴 전에 현실적인 예산을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2. 부부 관계의 변화와 갈등. 두 번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은퇴 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오히려 갈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일로 바빠 얼굴을 자주 못 보던 부부들이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사례 2. 한 50대 부부는 은퇴 후 해외여행을 다니며 지낼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부인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열심이었죠.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겼어요. 부인은 왜 내 노력을 무시하느냐고 화를 냈고 남편은 내가 은퇴했는데 좀 쉬는 것도 문제냐고 맞받아쳤어요. 해결 방안. 부부가 함께 은퇴 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서로의 기대를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이 중요해요. 각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3.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정체성 상실. 마지막으로는 외로움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일수록 이런 공허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사례 3. 한 남성은 55세에 대기업에서 은퇴했어요.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졌죠.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점점 외출도 줄이고 가족과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 작은 봉사활동 모임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해결 방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해요. 봉사활동, 취미활동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은퇴 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3가지 비결.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예산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공유하고 각자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으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물론 꿈꾸던 행복과는 다를 수 있지만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꿈꾸던 행복을 새롭게 그릴 때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진실 그리고 지혜로운 대처법. 은퇴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꿈꾸던 은퇴 생활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곤 하죠. 그렇다면 이 격차를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진실과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행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함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은퇴 후 무조건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겪게 되는 실망감과 혼란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함정, 돈이 충분할 줄 알았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고정 수입이 끊기면서 점점 불안해집니다. 해결책은 경제적 계획은 은퇴 전부터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쓰는 대신 연금 외의 소득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격증을 따거나 소규모로 창업을 해 경제적 여유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60대 부부는 아내가 소규모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연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부부라면 함께만 있어도 행복할 줄 알았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갈등이 생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 후 서로 다른 일과로 분리되어 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사소한 것에서도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부부가 각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한 부부는 매주 2번씩 각자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하며 갈등을 줄였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함정, 은퇴 후엔 쉴 시간만 많으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그저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무료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까지 겹쳐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 취미 모임 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한 예로 퇴직 후 우울감을 겪던 한 남성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1. 경제적 준비 필요한 만큼만 계획하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부러 여행을 가는 대신 노후 생활비와 비상금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부부들이 더 큰 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2. 관계의 조율, 함께하지만 독립적으로.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친구나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새로운 역할 찾기, 사회적 유대감 유지하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 취미활동,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 보세요. 이를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한마디. 은퇴 후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기 나름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고 적응하려는 열린 마음만 있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꿈꾸던 은퇴 생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의 준비와 변화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은퇴 후의 삶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왜 정년까지 못 버텼을까? 1년을 남기고 퇴직을 결심한 충격적인 이유. 사람들이 흔히 정년까지는 꾸준히 버티며 일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년 1년을 남기고 퇴직을 결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마지막 1년을 포기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비슷한 갈등과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이유, 끝없는 압박과 스트레스. 첫 번째 사례는 55세가 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언제나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회사 내에서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열정과 빠른 적응력에 비해 자신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점점 버겁게 느껴졌고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매일 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난 더 이상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걸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회사 내에서 슬슬 은퇴 후의 자리를 찾아가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스트레스는 누적되고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1년을 더 버티면 정년퇴직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였습니다. 결국 그는 남은 1년을 포기하고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2. 두 번째 이유, 건강 문제. 두 번째 사례는 59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던 그는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혈압은 높아지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앉아있는 시간조차 힘들게 느껴졌죠.
그는 1년만 더 버티면 정년이구나 생각했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당장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남은 1년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년까지 일하면 더 좋은 마무리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건강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3. 세 번째 이유 가족의 요청. 세 번째 사례는 퇴직을 1년 남겨둔 아버지가 가족의 강력한 요청으로 퇴직을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늘 바쁘게 일하던 아버지의 건강과 심신의 안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하며 그에게 아빠, 이제는 우리랑 시간을 더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죠. 이 말을 듣고 그는 문득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적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정작 가족과의 시간은 뒤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정년을 채우면 다 끝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그는 결국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가 가장 큰 재산이었는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라고 회고하며 그는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퇴직 선택이 아닌 필연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정년 1년을 앞두고 퇴직을 결심한 이야기지만 공통된 주제는 버티기보다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마지막 1년을 채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퇴직까지 꾸준히 일하는 것이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개인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가족, 그리고 정신적 안녕입니다. 이처럼 퇴직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결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내리는 결단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이들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정년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퇴직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정년까지 버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 선택이 때로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고민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버티기에 한 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사람들은 흔히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퇴직을 결심한 이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더 버티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해가 될 것 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지지만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길을 고수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더 버티는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 또한 퇴직을 선택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반드시 후회와 상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고 퇴직 후의 삶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직장 생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사례에서 아버지는 퇴직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퇴직이 단지 직장에서의 이별이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을 채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후에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퇴직을 결심하는 것은 직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취미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선택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퇴직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건강, 가족,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퇴직이라는 결정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떠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것인가? 만약 그 대답이 그렇다면 정년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은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